결국에는 요 20억을 투자했을 때 25억을 버는 것이냐, 27억을 결국엔 투자했을 때 40억을 버는 것이냐를 계산해보면 사실은 어느 구역을 가야 되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닥터부자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읽어보고요, 같이 부동산 고민 상담 해보겠습니다. 30대 중반 신혼부부 다음 선택 고민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30대 중반 신혼부부입니다. 올해 결혼식을 올리고 2030년까지 자산 30억에서 40억 달성해 보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 불인의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제 소득은 세후 월 2천만원, 전문직이고요. 와이프 소득은 세후 월 500에서 1000만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합산으로 1500에서 한 1800만원 정도 이제 저축을 할 수 있고요. 올해 말부터는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현황을 보면은 현재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특례, 혼인합가 2주택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 명의로 수원에 한 채 20평대를 갖고 있고요. 아내 명의 역시 수원에 한 채 30평대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결국엔 각각 엑싯을 하셔가지고 이제 서울의 핵심지를 들어가려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 단 이제 아내분 명의 주택은 올해 초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비과세 구간이 충족이 되진 않았죠. 2년 미만으로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거는 내년 정도에 남편분 것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게 되면은 현금성 자산하고 이렇게 다 양도 차익을 좀 쭉 계산해 봤을 때 한 4억 5천 정도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세후로 월 2천이니까 연소득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도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걸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입주권 투자를 고려하신 상황이에요. 지역을 두 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뒤에 칠판에다 말씀을 드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 정리해보고 어떤 식의 투자 방향성,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역 중에는 어디를 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이고요. 신혼인데 혼인신고는 이제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문직이셔서 남편분 같은 경우 소득이 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벌고 계시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적을 때는 500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축액은 합산으로 1500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가계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수원의 주택을 각각 1주택을 갖고 있죠. 근데 아내분 거는 최근에 매수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남편분 거를 25년 한 3월경에 매도를 한 채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현금하고 뭐 신용대출을 쭉 더해가지고 그 시점에 한 4억 5천 정도가 있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상위급지에 입주권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30억에서 40억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이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질문하신 게 첫 번째 이겁니다. 한남 2구역을 언급을 하셨고요. 여기는 보신 물건이 30평 받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무허가를 보셨고요. 초기 자본이 9억 정도 나오는데 무허가니까 이제 간평은 높지 않겠죠. 이제 반면에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면은 최종적으로 매수가를 봤을 때는 한 27억 정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2구역의 30평을 조합원으로서 27억에 매수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겠죠. 두 번째, 노량진 3구역은 38평형 받는 거를 보셨고요. 여기는 주택이고 초기 자본은 대출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6억이 들어가고요. 추가 부담금을 쭉 계산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20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둘 중에 어디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냐의 질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음은 1번인데 1번에 어떤 확신이 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얼마의 시세 차익이 날 것 같으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남 뉴타운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노량진 뉴타운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이렇게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소득보다 훨씬 낮더라도 한남 뉴타운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만 가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정비사업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정비사업 중에서 보면은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는데 여기는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재개발을 국한해 놓고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은 되는 거겠죠.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재당첨 제한이죠. 일단 쭉 적어보고 해당되는 걸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되는가. 두 번째, 전매 제한이죠. 관리 처분이 나면 전매가 안 되죠.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세 번째, 투자 기간입니다.
기간입니다. 얼마 기간 동안 투자할 거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본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제외를 하겠고요. 그럼 투자했을 때 우리가 수익이 얼마가 날 거야? 에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걸 이제 나눠봐야 되겠죠. 한남 뉴타운의 2구역과 노량진의 3구역이 각각 얼마의 수익이 날 것이냐 좀 체크리스트로 계산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섯 번째도 있어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변수죠.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을 토지 거래 허가로 묶게 되면은 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일단은 재당첨 제한을 보죠.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역 내 과거에 내가 청약을 했다거나 한 이력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건 청약홈에 들어가 보면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할 거니까 남편 명의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어놓으신 내용을 보니까 이건 해당은 없는 것 같아요. 재당첨 제한이 내가 과거에 걸렸던 이력은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제외를 하면 될 것 같고, 전매 제한이 주죠. 관리 처분이 나면은 전매 제한인 구역은 노량진은 비규제니까 해당이 없지만 한남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이 나버리면 전매를 할 수가 없겠죠.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25년 3월 이후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관리 처분이 빨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슈는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이후 시점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 기간은 서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구역으로서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좀 제외를 하면 될 것 같고, 투자 금액도 제가 봤을 때는 3억 정도 실투자금 차이가 나지만은 현재 가처분 소득이 높잖아요.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 3억 정도를 더 쓰는 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있는 가계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투자금도 좀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 남는 건 수익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를 투자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될 텐데, 제가 판단하는 건데 한남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 바로 앞에는 이제 반포 지구지 않습니까? 이제 반포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 시세는 한강이 안 보이는 지역도 40억대 후반 50억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도 현재 시점에 신축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33평 기준으로 저는 40억도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33평 기준으로는 한 25억 정도의 시세로 좀 판단이 돼요. 이게 뭐 33평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30억이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20억대 한 후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20억을 투자했을 때 25억을 버는 것이냐, 27억을 결국엔 투자했을 때 40억을 버는 것이냐를 계산해보면 사실은 어느 구역을 가야 되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사실은 한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좀 더 명확해지긴 하는데, 즉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1번과 2번 중에서 계산을 쭉 해봤을 때 당연히 한남 뉴타운을 가는 게 맞아요. 한남 뉴타운 2구역을 가는 게 맞는데 25년도 3월경에 관청을 나서 전매 제한이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2구역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는 4구역이나 이제 5구역도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허가보다는 감정평가액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매매가액을 좀 더 높이는 걸 사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33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출이 잘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남 뉴타운에 33평 이상의 입주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목표가 이거잖아요. 2030년이면은 지금 한 6년 정도 남은 거니까 구역 설정은 잘 하셨는데 6년 내에 내가 30억 40억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은 노량진 3구역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이제 한남 뉴타운 2구역 정도만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역은 내가 살려는 시점에 전매 제한이 될 수도 있으니, 그리고 이런 이슈도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이런 이슈도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양도 차익을 좀 계산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내분도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양도세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시간을 끌고 기다렸다가 내년 정도에 한남 뉴타운을 매수를 하겠다가 아니라 현 시점에 저는 그냥 각각 매도를 해버리고 바로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슈가 뭐냐면 이런 이슈겠죠. 그러니까 추가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를 할 수가 없고, 갑자기 관리 처분이 나버리면은 거래 가능한 물건은 없어질 테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살 수 있는 구역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우리 목표가 2030년까지 자산을 30억 이상, 뭐 40억까지 불릴 거다.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노량진보다는 한남 뉴타운으로 가야 되는 거는 아주 명확하다라고 보고요. 소득 수준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을 하셔도 되고, 단 타이밍이 좀 생각하셨던 게 내년이면 좀 늦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한
가능하면 올해 가장 빠르게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기존에 보유하셨던 주택이 양도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양도세를 좀 계산해봐도 사실은 미미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좀 계산해보고 바로 매도하고 바로 갈 수 있으면 그걸 좀 더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뭐 수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데 한남유탄이 올라가는 시세를 따라잡기는 아마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